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1인 가구 실태와 함께 사회 보호망을 점검하는 신년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대전의 고독사 증가율이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혼자 살다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는 고독사. 그런데 이들은 삶과 죽음은 물론 죽음 이후 마지막 여정조차 순탄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3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대전역 앞 쪽방촌. 지난해 연말을 앞두고 이곳에서 50대 김모 씨가 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얼굴을 봤는데 종일 연락이 닿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긴 사회복지사가 집을 찾았다 확인한 겁니다. 평소에도 사실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고요.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움직임이 없이 누워 계시는 걸 봤고, 그리고 보름이 지났지만 아직도 김 씨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닿는 유일한 피부치가 시신 포기각서를 썼다 다시 마음을 바꾸며 갈팡질팡하는 탓입니다. 실제 이런 고독사의 경우 전국적으로 70%가량은 죽음 이후에도 가족 등으로부터 외면받기 일쑤입니다. 연고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 70~80%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을 인수하지 않겠다. 경제적인 이유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연고자 등을 찾는 2주간의 행정 절차 기간이 지나면 이런 고독사는 보통 무연고 장례 대상이 됩니다. 이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대전 5개 자치구 모두 공영 장례 조례가 있지만 지자체별로 격차가 큽니다. 생전 기초생활수급자였다면 대전 서구와 동구는 장례비를 포함해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반면 대덕구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간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버스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정한 80만 원 지원에 장례 절차 없이 하루 만에 시신 처리를 끝냅니다. 화장 이후에는 5년간 대전 시립 납골당에 모신 뒤 자연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동안 연락이 계속 없다가 이제 한마디로 여기저기 좀 알아보시다가 이제 연락이 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대전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는 약 400명. 가족과 단절된 채 외롭게 죽음을 맞은 이들을 위해 대전 쪽방상담소는 매년 연말 무연고자나 쪽방촌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추모제를 엽니다. 올해로 벌써 20년째 매년 20명 안팎의 외로운 넋을 달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존재하는 외로움과 불평등, 인간으로서 마지막 존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현정입니다. KTX 운행도 제한적인 서대전역에 SRT까지 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 또다시 지역 패싱 논란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면 전라, 경전, 동해선에 올 하반기부터 SRT를 투입하는 계획이 담겼는데 서대전역은 운행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서대전역은 호남선역 가운데 이용자가 4번째로 많다며 국민 이동 편의와 수요 등으로 접근해야 할 고속철 운행을 박근혜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지역 간 갈등 정치적 방식으로 결정하려 한다고 비판하는 한편 대전시가 패싱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전 유성구 호텔 ICC에서 열린 충청 지역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올해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 지사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7천억 원을 투입하고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충남 비즈 콜센터를 운영하며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예산을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기 아산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박 시장이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기 아산시장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박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연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작성해 배포하도록 지시했다고 공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시장은 오세연 후보가 지난 2018년 매입했다 2021년 매각한 아산의 한 다세대 주택을 문제 삼았습니다. LH 사태가 터지자 오 후보가
부동산을 허위로 매각하고 재산을 은닉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박 시장 측은 건물 매수인이 오 후보 배우자와 같은 성씨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날 관리 신탁이 된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오세현 후보 배우자와 부동산 매수인의 관계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두 사람의 성이 같다는 점을 부각하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한 것을 허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부동산은 담보 신탁이 됐는데 관리 신탁으로 명시한 부분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마친 박 시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본인께서는? 그거는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일로 잡혔고 다음 주에는 박상돈 천안시장과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첫 재판이, 이장우 대전시장에 대한 선고가 예정되는 등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세종시 초등학교 취약 예정아동 가운데 8명의 어린이가 아직까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취약 대상 아동 5,478명에 대한 예비 소집 결과 면제나 입학 연기 등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8명이며 오는 13일까지 미확인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대전 상인연합회 상인교육관에서 전통시장 간담회를 열고 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통시장 상인회는 공단에서 추진하는 문화관광형 시장과 디지털 전통시장 등의 사업에 참여했지만 이후 관리가 되지 않아 황폐해진 전통시장이 있다며 사후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과 제도적 장치 마련, 그리고 소규모 시장의 정부 공모사업 참여 기회 제공 등을 건의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에서 화재가 잇따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전기차 화재도 덩달아 늘고 있는데 문제는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 차량과는 달리 몇 초 만에 열 폭주가 일어나 대피할 시간이 부족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 충격을 가하자 연기가 나더니 이내 불타오릅니다. 물에 집어넣어도 끓어오르면서 열기는 식지 않습니다. 전기차가 외부 충격을 받으면 차량 배터리 온도가 1000도 이상으로 치솟는 열 폭주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단순히 산소 차단이나 물 뿌리기를 하는 기존 방식으론 불을 끄기 어렵습니다. 지식소와 포로는 완전한 진화가 불가능해서 수조나 아니면은 다른 완전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오기 전까지는 확산을 방지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배터리들이 한꺼번에 수십 개 들어가는 전기차 내부에선 하나에만 불이 붙어도 금세 다른 배터리로 열이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진화를 해도 다른 배터리의 열 폭주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특히 열 폭주는 수초 내 발생해 대피할 시간이 부족하고 결국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냉각수나 아니면 워시액이나 이런 게 쏟아져 들어가면 5초, 6초 안에 그냥 급격한 폭발을 일으키면서 전체로 열폭주가 시작되거든요. 사고를 목격해도 운전자나 탑승자를 구조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전기차 화재는 지난 2020년 11건에서 지난해 44건으로 해마다 2배 이상 늘고 전기차 종류도 50여 종으로 확대한 상황. 전기차 화재는 불을 끄는 방식도 시간도 내연기관 차와는 전혀 다를 뿐더러 제조사와 모델별로 화재 대응 방식도 차이가 있어 진압 장비부터 대응 매뉴얼까지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내년 완공 예정인 안성 세종 고속도로 건설로 집단 민원이 발생한 세종시 전동면 봉대리에서 정부 중재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열린 현장 조정회의에서 주민 170여 명은 마을 도로가 공사용 가설 도로로 사용돼 불편하다는 점을 호소했고 한국도로공사의 협조 요청을 받은 세종시는 농어촌 정비계획에 편입해 보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 결과 충남에도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학과가 2곳이 나오는 등 학과 운영까지 차질이 예상됩니다. 종로학원이 분석한 정시 모집 최종 경쟁률을 보면 충남의 항공 관련 학과와 신학과 등 2개 학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6개 학과에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전과 세종 지역 대학에는 지원자가 0명인 학과가 없었고 전국적으로는 경북이 가장 많았고 경남, 전남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26개 학과 가운데 16개 학과는 인문계열, 나머지 10개 학과는 자연계열로 나타났습니다. 대덕특구 출범 50주년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로 우리의 거대 기초과학시설 라온을 살펴봅니다. 최근 잇따라 역사적인 비민출에 성공한 라온은 저에너지와 고에너지의 가속 구간을 함께 갖출 세계 유일의 가속기로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신동 95만 제곱미터, 축구장 137개 면적에 1조 5천억 원이 투입된 한국형 중형 가속기 라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소, 헬륨보다 무거운 중이온을 빛의 속도의 50%까지 가속한 뒤 표적에 충돌시켜 희귀 동위 원소를 만드는 시설입니다. 라온은 특히 가벼운 이온을 무거운 표적에 충돌시키는 저에너지 구간 아이솔 방식과 이를 더 가속시키는 고에너지 IF 방식을 동시에 갖추게 될 세계 최초의 시설입니다. 두 가지 희귀동위원소를 생성하는 시설을 결합하면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정말 희귀한 동위원소를 저희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 한국 기초과학의 심장이라 불리는 라온이 최근 비민출을 2차례나 성공했습니다. 저에너지 구간 전체 54개 중 40% 구간에서 가속기가 작동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는 3월까지 저에너지 전체 시운전이 성공하면 내년부터 세계 과학자들이 라온을 이용한 실험을 본격 시작합니다. 여러 나라 시설을 찾아서 실험을 하러 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반대로 많은 외국의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이 라온에서 희귀동위원소 빔을 가지고 실험을 수행하고자 많은 연구자들이 찾아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ユニークな施設には絶対世界中から人が集まってくるので皆さん期待してください. 새 원소의 발견이나 우주, 생명의 기원 탐구 등 인류사의 길이 남을 발견으로 노벨상의 산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원소를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기율표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이 들어가는 그런 원소를 만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력 부족 등으로 예정보다 늦어지는 고에너지 구간을 완성해 독창성을 살리는 일은 과제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기초과학의 심장 라온이 새해 힘찬 박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카이스트의 기초과학연구원 캠퍼스가 문을 열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연구와 특성화대학교가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기초과학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이 사업에 지역에서는 카이스트가 선정돼 대학 내 흩어져 있던 연구단이 모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카이스트 캠퍼스에는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분자활성 촉매 반응 연구단, 혈관 연구단 등 물리, 화학, 생명 분야 5개 연구단이 입주하며 올해 상반기 입주를 마칠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올해 청년 인턴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 140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대덕특구 연구소 기업이 대상으로 대전에 거주하는 만 18살에서 39살 이하 미취업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턴 근무 기간은 3개월로 시에서 3개월간 청년 인턴 한 사람당 인건비로 월 168만 7,500원을 지원하며 기업은 4대 보험에 가입해주고 대전시 지원금을 더해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충남도와 보령, 아산 등 충남 지역 6개 시군 86개 중소기업이 세운 충남 공동근로복지법인이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중소기업 직원에게 복지비를 지급합니다. 복지법인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직원 1,400여 명에게 1인당 40만 원, 모두 5억여 원을 지역 화폐로 줍니다. 충남도는 올해 복지법인을 더 늘려 참여 기업은 188개로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3,3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8개 지역 농협과 공공급식 농산물 공급 협력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농산물을 학교와 정부 세종청사 등 공공급식 식자재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농협은 우수농산물 생산 체계를 구축해 공공급식 시설에 안정적인 식자재를 공급하고 학생 등은 건강한 식생활을, 지역 농업인은 판로 확대로 소득 보장이 기대됩니다. 관세청이 설 연휴를 앞두고 79개 농축수산물의 수입 가격을 공개했습니다. 관세청은 참깨와 들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개 품목을 추가해 전체 79개 품목의 가격을 수출입 무역 통계 누리집에 게시했습니다. 또 설 연휴 직전인 오는 18일에도 가격 변동 상황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충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충남도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32명으로 1년 전보다 15.3% 줄었고 관련 통계를 집계한 지난 1977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도로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늘리고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한 효과가 나타났다며 지난해 보행자와 노인 사망 사고는 증가한 만큼 이에 대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1부 리그로 승격한 대전 하나시티즌이 경남FC에서 브라질 출신 공격수 티아고를 영입했습니다. 지난해 경남에 입단한 티아고는 190cm의 장신 스트라이커로 지난 시즌 K리그2 득점 2위를 기록하며 공격수 부문 베스트 11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대전은 앞서 K리그2 득점왕인 충남 아산FC 출신 유강현도 영입하는 등 전력 보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이 강원FC에서 수비수 조윤성과 김주성을 영입했습니다. 충남 아산FC는 U19와 U23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한 중앙수비수 조윤성과 지난해 강원FC에 입단해 프로무대에 데뷔한 왼쪽 측면 수비수 김주성을 영입하면서 수비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주시가 충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는 가구의 수질검사 수수료의 절반을 감면합니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는 수수료를 전액 감면해 줍니다.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는 가구는 2, 3년 조기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27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 부담에 검사를 기피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맞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각종 민생 문제에 대응합니다. 시는 성수품 물가 동향 파악과 원산지 표시 등을 점검하는 한편 비상의료 상황실과 소방상수도 대책반 등을 구성해 생활 불편을 해소합니다. 네, 목요일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